우리 속도거리와 미분 파트 했었죠. 그죠? 속도거리가 적분 파트도 똑같아요. 미분의 역연산이 결국은 적분이었잖아. 그지? 우리 미분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었죠. 그럼 이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올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게 될 거거든. 그랬었을 때 우리가 미분에서 조금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위치에서 미분에서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 이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절대값이었어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었던 거고요. 얘도 조금 한번 봐보자. 그럼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 얘네가 식이 좀 다르거든. 자, VT라는 게 지금 6-T라고 주어져 있어요. VT라는 건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지금 6-T라고 주어져 있고 T는 0부터 10까지 움직임을 분석한 거래요. 자, 잘 봐봐. 움직임이라는 건 결국은 VT를 적분한 거, 위치. 됐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야.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T는 6에서의 위치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했었을 때 원점에서 지금 출발을 했다고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점점 속도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 Y값들을 봐봐. 점점 낮아지고 있지? 그치? 그랬었을 때 V가 0이 되는 순간에는요. 방향을 바꿀 거예요. V가 0이 된다. 방향 바꾼다. 미분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이만큼 갈 거야. 여기가 왜 18이냐면 여기 넓이 구해볼래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6, 30, 3, 6, 18 맞죠? 그죠? 요만큼의 넓이가 18이야.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18만큼 움직였던 거야. 됐어? 그리고 속도가 지금 속도가 지금 음수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 움직임 방향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던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음의 방향에서는요. 요만큼 움직인 거리를 한번 좀 따져보자. 이 넓이요. 4고요. 4니까 8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의 방향으로 8만큼 움직인 거야. 됐어? 그래서 봐봐. 이동거리, 아니, 위치의 변화, 이동거리라고 하면 0부터요. 얘랑 얘까지 다 더한 게 이동거리지. 그러니까 18에서 10을 더해야지 이동거리예요. 맞아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요. 결국 결과적으로 10초 동안 내가 얼만큼 움직였게 이런 거거든. 위치가 얼만큼 변했게.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0부터 10까지 이 VT를 그냥 정적분 해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알아서 얘가 -8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0만큼 위치의 변화량이 10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것은요. 정적분에서 절대값, 즉 실제적인 넓이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가 플러스 8이어야 되니까. 됐어? 실제적인 넓이 18 더하기 8이요. 됐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요. A부터 B까지 그냥 VT, DT 해주시면 되고요. 이동거리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했죠. 자, 얘들아, 여기가 거리가 아니라 위치다. 여기 위치로 좀 바꿔주세요. 밑에 여기 좀 바꿔줘요. 자, 그리고 한번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가요. 원점을 출발한 후 이게 뭐냐면 위치에 해당하는 함수 X로 적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X0이 0이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T가 0일 때 0의 위치에 있다고요. 됐어요? 이거 중요하게 조금 작용을 하거든. 왜냐면 VT는 정적분이니까. 됐어? 그래서 T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나와 있어요. 출발한 후 1초, 2초, 3초가 지났을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0부터 1까지 VT, DT 하고 0부터 2까지 VT, DT 다 일일이 구하지 마시고요. 0부터 T까지, 0부터 X까지 VT, DT를 먼저 좀 구해버리자. 0부터 X까지 4-T제곱 DT. 이걸 구하면 1초, 2초, 3초가 다 나오게 돼요. 4T-3분의 1T 세제곱 X 0이요. 그럼 4X-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은 XT라는 함수가요. 4T-3분의 1 T 세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냥 부정적분하셔도 됩니다. 사실 얘 부정적분하면 4t-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c 붙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t가 0일 때 0 지나야 돼요 해서 c가 0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1초, 2초, 3초 지났었을 때 전피의 위치요. x1이랑 x2랑 x3 각각 구하라는 거예요. 3분의 11이고요. 2는 3분의 16이고요. x3은 3이네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t는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요. 속도가 0인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속도가 0인 지점이 지금 t는 2 나오죠. 0보다 큰 t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너네가 0부터 2까지는 VT, DT 적분하고요. 빼기 2부터 3까지는 VT, DT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값으로 할 거니까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 너네가 했을 거거든. 움직인 거리라서.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 싫어요. 계산 싫고요. 지금 우리 이거 구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난 대부분 좀 이렇게 그려서 해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t는 0일 때 위치 0,0이에요. 그랬었을 때 1초가 되는 순간에는 3분의 11만큼 간 거야. 여기 위치가 3분의 11이요. 그리고 2초가 되는 순간에는 3분의 16이거든. 지금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근데 2초가 되는 순간에 VT는 위치를 방향을 바꿔요.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3이 나온 거거든. 맞아? 3분의 16에서 3이 되려면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때가 t는 3일 때요. 이때 위치는 3이야. 됐어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요.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거리가 지금 3분의 16이요. 자, 요만큼 거리는요. 3분의 16에서 3 뺀 거죠. 그러면 3분의 7이네. 됐어? 얼마나 움직였는지 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3분의 16에서 3분의 7 더한 거요. 3분의 23이고요. 참고로 이제 막 배웠으니까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 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0부터 2까지 VT, DT랑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VT, DT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할 건데 괜히 계산만 많이 하지 말자고. 조금만 머리 쓰면 계산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게 그래프 해석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요쪽 파트에서 너네 문제 풀다 보면 그래프 해석이 정말 많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으면 그래프도 해석하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t초 후의 속도 vt요.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요? 자,
자, 한번 보자. 전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자,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이 요만큼이잖아. 그치? 멈춘 때가 있었나요? 그 어떻게 보냐면 속도잖아. 그치? 속도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여? 멈출 때가 있었겠니? 없었어요. 그죠? 계속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예, 아니고요. 속도는 증가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에 전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꾸었다. 방향이 바꿨다. 그러면 VT가 0인 지점이 4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해석 가능? 이거 많이 나와. 방향을 4번 바꿨다. 아니요. 2번 바꿨네요. 2번. T는 2와 T는 4에서 2번 바꿨어요. 됐어요? V가 0인 점이 방향을 바꾸는 점이라고. 자, 전P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라고 물어봤어요. 얘도 이제 아까처럼 좀 해석을 해볼까? 자, 출발점이요. 0에서 출발할 거예요. 원점 출발한다 했어요. 그랬었을 때 1초가 흐르고 2초가 흘렀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1초까지는 빠르게 갔다가 속도를 좀 늦춘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넓이가요 1이네요. 2요. 넓이가 2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T는 2가 되는 순간까지 위치가 2예요.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요. 2부터 4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요. 그러면 T가 4가 되는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왔겠네요. 됐어요? 이쪽에 T는 4도 됩니다. 자, 그럼 일단 3번이 5라. 이것까진 됐어. 조금만 더 해보자. 여기 넓이도 좀 구해봅시다. 한 김에 4부터 7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이때는 속도가 일정한 거야. 멈춘 거 아니다, 얘들아.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할게요. 3, 1이고요. 윗변, 아랫변도 하고 4요. 그리고 높이 나누기 2 하니까 여기 넓이 4요. 그러면 4부터 7까지는요. 4부터 7까지는 4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T는 7일 때야. T는 4에서 7까지 이만큼 이동한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자. 전P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6초는 대충 이쯤이겠죠? 맞아요? 가장 멀리 있진 않았네요. 됐어? 너네가 이 그래프로만 보면 6초일 때 제일 넓이가 넓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가 감소하거든. 그럼 막 반대로 갔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죠. 여전히 속도는 양수예요. 양수입니다.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6초 후에 가장 멀리 있는 거 아니고 7초 후에 가장 멀리 있다. 됐지? 자, 전P가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6이다. 이거 그려놓으니까 좋지. 2, 2, 4요. 2 더하기 2 더하기 4요. 8만큼 움직였죠? 실제 움직인 거리. 됐어요? 자, 얘도 봅시다. 4번. 자, 지상 1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의 속도는 20-10t래요. 자, 발사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요. 이거 그냥 0부터 3까지 VT, DT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구해주거나 아니면 XT를 바로 작성을 해버리자고. XT라는 것은요, VT를 부정적분한 거예요. 20T-5T 제곱 하고 플러스 C가 붙을 거예요. 근데요, 0일 때의
0일 때의 위치를 좀 따져줘야 돼. 지상 10m의 높이에서 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얘는 x0이 10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c가요 10이에요. 10. 됐니? 그랬었을 때 3초가 지났을 때의 높이요. 그냥 x에다 3 집어넣으시면 되죠. 3 집어넣어버리면 60 마이너스 45 플러스 10이요. 그러면 25m. XT를 바로 작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정적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요. 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요. 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V, T가 0인 T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봐봐. 얘네의 움직이는 거는 지상 10m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가 0이다. 그러면 그때의 t를 찾아줘요. 그리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면 xt에다 그 t값을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vt라는 것은요. vt가 0이 되는 t값은요. 바로 보이지 얘들아? 여기 있어요. vt. t값이죠. 즉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2요. xt 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30m 나오게 됩니다. 자, 얘도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으로 해석을 할 건데요. 난 그렇게 안 풀 거예요. 0부터 3까지 vt, dt 이거 하라는 거거든. 절대값에. 근데 계산 싫으니까 그림 그려서 할 거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0m라고 문제에서 먼저 알려줬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겠죠. 자, 최고점에 도달했었을 때 이미 내가 30m라는 걸 알아버렸잖아. 맞지?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었을 때가 이때일 거예요. t는 2일 때고요. 이때의 높이가 30m였으니까 여기가 20m가 되겠네? 됐슈?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m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했냐? 똑같아요. 뭐라고? 똑같은지. 쟤하고 똑같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지 않았어요? 기호도 안 쓰고 이거는 한국말도 안 쓰고 얘도 극한값 뭐 그것도 안 쓰고 디질? 봐줄게. 봐. 미안해요. 자, 그리고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한다 했잖아. 잘 봐봐. 나 이미 3초의 위치를 찾아놨어요. 25m죠? 그죠? 그러면 t가 3초였을 때는 여기가 25m여야 되잖아. 이쪽이 25m여야 되니까 여기가 5m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이 5m.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고 함은 20m 더하기 5m가 돼서 25m가 되겠죠. 이만큼 움직였을 거니까요. 됐죠? 라스트 문제. 자, 동점 P는 이거는 좀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앞에 것까지만 좀 잘해도 쌤비에서 문제 푸는 거 지장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동점 P는 처음 속도 6m/s로 점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m/s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대요. P가 출발한 2초 후에 동점 Q가요.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P를 쫓아간대요.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이요. 일단은 뭐 먼저 좀 찾아줘야 되냐면 결국은 위치에 대한 식을 찾아내야 되거든. 따라잡는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위치가 똑같다 이런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식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P가 처음 속도 이거고요. 가속도가 요렇대요. 그죠? 그래서 A를 먼저 A를 먼저 찾을게요. 가속도 먼저 찾을게. P점의 가속도요. P점의 가속도라는 거가 2m/s 제곱이라 되어 있고요. 그러면 P점의 속도라는 것은 얘를 부정적분하시면 돼요. 2t 플러스 c가 될 거야. 2t 플러스 c가 되는데 처음 속도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요. 왜냐하면 P의 0이 6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서요. 그리고요. Q에 대한 속도도요. 일정한 속도 km/s로 간다 했거든. 그러면 Q에 대한 속도도 좀 적어놓자. VQ는요. K요. 자, 그러면 위치에 대한 함수도 따올게요. 위치에 대한 함수 XPT는요. t제곱 플러스 6t하고 얘들아 적분상수가 붙을 건데 어차피 있냐 둘 다 점 A를 출발하지. 맞지? 그러면 얘를 그냥 0,0으로 볼게요. 상관없지. 그지? 처음 출발점을 그냥 원점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XP가 저렇게 되고요. XQ도 찾읍시다. XQT는 KT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봐봐. 둘 다 점 A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데요. P가 출발한 2초 후에 Q가 A를 출발해요. 그러면 얘들아, 시간이 다르겠네? 그지? 내가 얘를 지금 T라고 놓고 하고 있었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T초 동안 움직일 때 동안 Q는요, T-2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봐봐. 만약에 P가 4초 동안 움직였다 쳐봐. P가 출발한 2초 후에 Q가 출발해요. 그럼 P가 4초 동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Q가 2초 동안만 움직였을 거 아니냐. 이해돼? 그러니까 나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세워놨으니 얘가요 K의 T-2여야 돼요. 이렇게요. 됐어요? 똑같은 T여야 되니까 지금. 알겠지? 자, 그럼 따라잡는다 라고 하면 만났었을 때의 T값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됐어요? 둘 다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었을 때의 T값을 찾으면 되고요. 따라잡기 위해 라는 거 가지고 XPT가 XQT와 같은 T값을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T제곱 플러스 6T는 K의 T-2 라고 하고요. 지금 얘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시간이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이 존재를 해야 돼요. T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얘들아, 얘를 이제 풀자. t제곱 플러스 6-kt 플러스 2k는 0에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이거죠?
그랬을 때 얘들아 그래프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요. t제곱 플러스 6t가요. t제곱 플러스 6t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차피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식은 존재한다 했고 t는 양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t제곱 플러스 6t. 그리고 이 오른쪽 우변에 있는 거는요. 뭐냐? 무조건 k의 값에 관계없이 2,0을 지나는 아이거든. 맞지? 2,0을 지나는 1차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요,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봐봐. 내가 왜 이렇게 직선을 그렸냐면 문제에서 k의 최소값 구하라 했거든.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얘 k 지금 기울기죠. 이 1차 함수에. k가 1차 함수의 기울기야. 이런 식으로 돼도 된다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뭐 2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k의 최소값이려면 여기에 딱 접하는 순간만 최소값이지 않을까? 맞죠? 이렇게 갈수록 커지니까요, k값이. 그치? 그래서 접하는 순간으로 문제를 그냥 해석을 해버리려고.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렸어요. 그럼 접한다 라는 것은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6-k의 제곱 마이너스 8k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k값이요. 인수분해가 돼요. 2랑 18이 나오게 돼요. 이랑 18이 맞지? 왜 K가 2가 아니지? 봐봐 얘들아. K가 만약에 2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K가 원래 뭐였냐면 Q가 A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 K로 가는 이게 K야. 만약에 근데 2였어요. 잠깐만.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이 존재하고 K가 2였어. 두 개가 나오지? Q가 P를 따라잡기 위해서 봐봐요. 봐봐. P는 처음 속도 6으로 달렸어. 그리고 가속도 2로 지금 동쪽으로 달리고 있죠.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일정한 속도로 따라갈 거야. 일정한 속도로 따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라는 속도로 따라가면 따라잡히겠냐고. P가 먼저 출발했어, 심지어. 됐어? 그래서 K가 2가 될 수가 없고요. 결국은 K의 최소값은 18이 될 거예요. 생각할 게 굉장히 좀 많은 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는 쌤비에 안 나올 거야,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앞에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 좀 초점 많이 맞춰서 문제를 좀 푸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내신에서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됐나요?